여러분 혹시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연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번아웃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진정한 자신을 잊고 살아가던 30살 직장인 이지훈 씨의 충격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가야 해. 이지훈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속 흐릿한 자신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버텨야 할까 하고요. 고층 빌딩 숲속, 서울의 차가운 공기는 언제나 그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SNS 속 친구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번듯한 외제차,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들. 하지만 지훈 씨의 현실은 텅 빈 통장 잔고와 매일 똑같은 회색빛 빌딩, 그리고 끝없는 야근의 연속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지만 그럴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열등감은 늪처럼 그를 끌어당겼어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던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요. 서울의 모든 것이 그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죠. 정말이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의 눈동자에는 지쳐 보이는 피로감과 함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이지훈 씨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오늘 하루도 그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썼어요. 이지훈 씨의 상황은 마치 연약한 뚝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듯 위태로웠어요. 최근 그가 주도했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심지어 몇 개월 전만 해도 자신보다 뒤처지던 동료는 며칠 전 대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매일 밤 사무실의 불은 그의 자리에만 홀로 환하게 켜져 있었답니다. 늦도록 이어지는 야근은 그의 몸을 좀먹었고, 상사의 질책 섞인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이지훈 씨, 정신 차려요.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는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았죠. 집에 돌아와 겨우 잠들려 하면 스마트폰에서는 또 다른 친구의 화려한 SNS 성공 소식이 알림으로 떴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극심한 무기력감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죠. 초점 없는 눈동자, 붓게 담은 입술, 그리고 깊게 파인 미간주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이지훈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가장 깊은 좌절의 나락에 빠져 허우적대던 어느 날, 이지훈 씨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어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치 운명처럼 낡고 허름한 동네 서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간판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끌었답니다. 이지훈 씨는 홀린 듯 서점 문을 천천히 열었답니다. 그 문 안에는 과연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덜컹 낡은 서점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이지훈 씨를 맞이했어요. 서점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지만 벽면 가득 빼곡하게 꽂힌 책들이 주는 아늑함에 그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졌죠. 책장 사이를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허름한 안경 너머로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 작은 강단에 앉아 있었어요. 몇몇 손님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노인은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속삭이는 듯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와 빛깔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인생은 결코 타인과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것이랍니다. 엽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피어나는지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의 꽃봉오리가 언제쯤 터질지, 어떤 색깔로 물들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노인의 이야기는 이지훈 씨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람 하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묵직한 진심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죠.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 경쟁보다는 자유를 갈망하던 진정한 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어요. 어렴풋이 빛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과연 이 빛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서점 노인의 이야기는 이지훈 씨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지만 도시의 현실은 그 파동을 집어삼키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어요. 서점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더 잘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견고했죠.
그는 노인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답니다. 현실은 이상과는 달라. 저런 말들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 위로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금 성공의 환상을 좇으려 했어요.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더욱 단단해 보였고요. 하지만 한번 깨어난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그를 방해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회의 시간에,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노인의 잔잔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각자의 속도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밭.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향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하다가 문득 걸음이 느린 아이의 모습에 눈길이 멈추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서점 노인의 가르침과 현실의 냉혹한 요구 사이에서 이지훈 씨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깊어진 눈 밑 다크서클은 그의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의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이 불안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이지훈 씨는 이 끝없는 방황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이지훈 씨는 노인의 묵직한 조언을 뒤로하고 다시금 도시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에게는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만이 남아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맞듯 그는 밤낮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날카롭게 촉각을 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하게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비참한 순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평소 믿고 의지했던 동료마저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등을 돌렸어요. 그의 눈앞에서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지다 이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이지훈 씨의 손은 무력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렸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어요. 피폐해진 그림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도, 희망도, 심지어 자신마저도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영혼은 이제 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답니다. 모든 의미를 상실한 듯 이지훈 씨는 며칠 밤낮을 방황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문득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서점 노인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발걸음은 다시 그 작은 서점으로 향했답니다. 덜컥 낡은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노인의 따뜻한 시선이 그를 감쌌어요. 노인은 이지훈 씨의 피폐한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죠. 그의 눈빛에는 지훈 씨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돌아왔군요. 세상의 잣대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무게를 궁금해하는 법이죠. 꼬마 지훈은 어릴 적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나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지훈이의 마음이 따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의 잔잔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이지훈 씨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죠. 노인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성공의 환상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이지훈 씨는 비로소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점 노인의 가르침은 이지훈 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회사의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퇴근 후 그는 잊었던 작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어요. 서툰 붓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림 그리는 즐거움에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이 아닌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의 의미 없는 경쟁 대신 좋아하는 고전 소설을 읽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스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사색에 잠겼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그의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를 도태된 자라고 수군거릴지 몰랐지만 이지훈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열정과 재능을 마주하며 그는 비로소 내면의 충만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이라는 도화지를 천천히 채워나가고 있었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기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지훈 씨는 더 이상 남들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고통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려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색깔로 삶이라는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죠. 그의 삶은 이제 빠름이 아닌 깊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외부의 성공 기준과는 달랐지만 그는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정한 열정과 재능을 통해 소박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작은 스케치북 안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그의 내면 세계를 오롯이 담아냈고 그 속에서 이지우 씨는 가장 나다운 자신을 마주했답니다. 경쟁 사회에서 길을 잃었던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그는 나다운 삶의 의미를 찾으며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 나를 온전히 마주할 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기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